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은 내 프로젝트 최종 버전을 아마 도전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영상으로 남겨두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 사용자가 뭐 화살표 키를 누른다라든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클릭한다라든가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임을 내가 결과적으로 6월 말까지 만들게 되겠구나 하고 초기 버전 구성한 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면 슬슬 이제 최종 버전 구성을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시점에 그렇게 최종 버전 구성을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살짝 염두에 두면 나쁘지 않을, 가성비가 좋을 만한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반 친구들한테 해드리고, 여유 시간은 아마 이게 길어봤자 30분 컷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개인별로 봐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뭐 다음 주는 뭐 추가로 진도 나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 16주차 같은 경우는 시험 주간이니까 그때는 일단 전원 출석으로 쳐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 일정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살짝 얘기해 보면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인데 기본적으로 커다란 와일문이 존재하고, 예를 들면 매번 60분의 1초마다 내가 메서드 정의 적어놓은 업데이트 내용물, 드로우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을 해주는 그런 구조 안에서 내가 지금 코드를 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감안해서 이 게임 속 세상은 느낌상으로는 이제 그 시계가 초침이 1초 뚝뚝뚝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하면서 살짝 이동했다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가만히 서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 또 중괄호 닫는 중괄호 만났다가 다시 업데이트 여는 중괄호 만나면 다시 한번 또 우르르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멈추고,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게 60분의 1초마다 그 짓을 하니까 인간의 눈에는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는구나, 공이 막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와 같이 우리한테는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게임 화면을 보고 있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 게임 속 세상을 진행시켜야 되는 일종의 창조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개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게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내 캐릭터가 있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띠용 하고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도 그게 예를 들면 1초 동안 점프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시간축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 친구는 처음에 점프 시작할 때는 바닥에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그러다가 띠용 하고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줄다가 상사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선대칭 같은 느낌으로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다시 하강을 할 겁니다.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할 때 어쩔 때는 아직 점프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캐릭터는. 그럴 때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0번 버튼 이렇게 바인드 해놓고 했는데 0번 버튼을 눌렀다면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서만 점프를 시작하도록 if 문적고 조건식을 그렇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버튼스 대괄호 0 한 다음에 is pressed now 같은 거 적으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점프를 시작할 거고, 이 점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전체 점프가 1초라고 치면은 상사점에 도달하는 데까지가 0.5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60fps면 30번 업데이트하는 동안에는 이 친구는 점프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하는 중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친구의 속도 맨 처음에 엄청, 그러니까 위 방향으로 절대값이 엄청 큰 느낌으로 가져가다가 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0이 될 거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올라가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당연하게도 이 친구가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랑은 다른 거예요. 땅바닥에 발 붙이고 있을 때는 굳이 중력을 적용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지구가 알아서 당겨주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오래 서 있으면 막 다리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발생할 건데 우리는 게임이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세세하게 구성하진 않을 거니까 서 있을 때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다만 스페이스바 계속 눌렀냐 누르지 않았냐만 계속 하염없이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2단 점프 같은 걸 생각 안 할 거면 올라가는 도중 내려가는 도중일 때는 굳이 우리가 스페이스바 눌렀냐 그 이품은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른다고 게임 속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요. 대신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든 안 눌렀든 이 친구의 Y 속도는 계속 변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Y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면 이제 느낌상으로는 하강 중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하강은 언제 끝나냐라 물어보면 이 친구 딱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딱 X 위치, Y 위치 같은 거 보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 발이 땅에 박히려고 한다. 또는 이미 뚫고 들어갔다와 같은 상황이면 이제는 내 캐릭터가 더 이상 점프 중인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려가는 중일 때는 특히나 물론 이제 여러분이 게임을 뭘 만드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중에도 다리에 걸릴 수 있기는 해요. 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 생각해 보면 그쪽도 사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짜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버섯 친구들, 군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나랑 부딪히면 내가 져요. 근데 내려가는 중에 나랑 부딪히면 그때는 마리오가 군바를 밟은 걸로 이제 판정을 합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동작시켜야 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건 그것대로 해두고 보통은 내려갈 때 하강 중일 때 언제까지 하강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이 부분을 적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면 이 친구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는 한 계속 땅바닥에 붙어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땅바닥에 발을 붙인 이후 시점부터는 다시 원래 했던 거, 점프 이전에 했던 거,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나 계속 확인하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이 내 게임에서 사용자가 조작을 할 캐릭터를 조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점프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이번 프레임이 내 캐릭터 전체 점프 과정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번 프레임의 상승 또는 하강을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자유낙하를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을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부분을 다른 이 부분 안에 적게 될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뭐 항상 똑같은 일, 그러니까 항상 스페이스바 눌렀나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점프하는 코드 아니면 총을 쏘는 코드 같은 것들을 적으려고 할 때 이거를 누구 이 부분 안에다 적을 것이냐, 언제 총을 발사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신경 써서 어느 중괄호 안에 이 문장을 적어야 되냐, 이 목표는 어디다가 적어놔야 되는 것이냐, 그 위치를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여러분 창컴이라든가 우리 전반부 수업에서 나왔던 거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어요. 경기장을 만든다, 내 캐릭터 만든다, 상대방 캐릭터 만든다, 대결한다. 순차에 몸을 맡기면 언제 컨트롤 F10을 누르든 간에 항상 맨 위에서부터 실행되고 그거 다 끝나야 다음 거 실행되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Alt F4 연타한다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빼버린다라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전원 버튼 길게 누른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걔네들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좀 더 실전적인 걸 가져가려면 순차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특정 시점마다 이 내용물이 실행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좀 복잡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스테이트 얘기했었잖아요. 그 스테이트가 전체 게임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캐릭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캐릭터가 예를 들면 걸어가는 중 스테이트였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 중 스테이트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점프 중일 때 이제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 걸어간다 스테이트로 전환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2단 점프라든가 아니면 부딪혔을 때 무적 상태가 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또다시 그러니까 제3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완전히 별개 어서거나하게 칠 수도 있고요. 수직으로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프 중이면서 무적이거나 아닐 수 있고 걸어 다니면서 무적이고 아닐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튜토리얼 코드에서 여러분 살짝 구경해 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 마치 궤도 운동을 했었잖아요. 걔도 마찬가지로. 그거보다는 아마도 걸어가는 친구 자유낙하하는 거, 그러니까 점프하는 거를 구성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Y축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의 공기 저항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한 X 속도랑 Y 속도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때 그 튜토리얼 내용 참고를 해가지고 가속도랑 속도랑 그 위치, 변위 같은 거 그냥 매번 더하도록 구성하면 모든 게 다 완사형통이다 같은 것들 살짝만 신경 써주시고 그쪽은 이제 잘 모르겠다. 나 지금 내 캐릭터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업데이트 60번 호출하는 동안 점프 한번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제 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협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초기 버전을 만들 때는 이 부분 위주로 신경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저 사람이 이 게임 속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아무데나 누른다고 막 장애물 클릭하면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게임 엔간하면 안 만들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저 사람이 지금 관심 있고 저 사람이 게임 속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내 캐릭터 그림으로 한정을 짓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한 달 동안 게임 만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좀 더 본인이 니즈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뭔가를 눌렀을 때 게임 속 세상이 그거에 대한 화답을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 사람은 아 이번엔 잘했네, 아 이번엔 망했네와 같은 것들을 피드백으로 느낄 수 있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진짜 게임 만든다라든가 진짜 뭐 핸드폰 앱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포커스가 그림 한 장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근데 걔네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경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다양한 걸로 여러분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처음 할 때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거를 이번에 게임 만들면서 나만의 주제,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가 재밌어 할 만한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시도해 보시면 다른 데서는 여러분 회사에서 원하는 거, 여러분 대학원 연구실에서 원하는 거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최소한 코드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는 지금이랑 사실상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억을 가지고 그쪽에서 한 번 더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인공이 여러 명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스테이트 개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프로그램 실행뿐만 아니라 여러 국면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캐릭터 어떤 상태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스테이트 인트 형식 뭐 필드 내지는 로컬 변수 해가지고 우리가 구성해 둘 수 있잖아요. 로컬 변수는 보통 안 할 것 같고 아무튼 필드로 구성해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테이트 값이 0이냐 1이냐 2냐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숫자를 0부터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인덱스 값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 캐릭터가 워킹일 때는 0이고 점핑일 때는 1이다. 그러면은 미리 2개짜리 그림 2개짜리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 두고 매번 드로우 할 때마다 내 캐릭터의 스테이트 번째 그림으로 바꿔치기를 하게끔 만들어 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추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스테이트 값을 인트 형식 값으로 우리가 다루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순서를 각각의 번호의 의미를 매길 건데 그거를 꽉꽉 채워가지고 0번째부터 순서대로 채워두면 나중에 그 숫자를 조금 더 메커니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내 캐릭터가 총알에 맞으면 무적이 된다고 칩시다.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 캐릭터는 무적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 친구의 스테이트를 불린 형식으로 다루는 게 가능할 겁니다. true, false로. 뭐 is invincible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적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한 대 맞으면 1초 동안 무적이다. 달리 말하면 60프레임 동안 무적이다. 라고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int 무적 프레임 해두고 맨 처음에는 0으로 놔두고 스타트해요. 무적 프레임이 0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무적 시간이 0 프레임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대 맞으면 그 값을 나중에 6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한 대 맞은 프레임에는 내가 60개의 티켓을 지금 들고 내 캐릭터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0이 아니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0보다 크면 티켓을 한 장 소비하고 이번 프레임에는 무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총알에 부딪혔냐, 그리고 티켓이 0장이냐와 같이 조건식을 조금만 고쳐두면 이 티켓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티켓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전체 조건식 계산하면 펄스가 뜨니까 다시 한번 한 대 맞아서 하트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무적 프레임 다시 60으로 세팅하고 하는 그 이 부분의 내용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무적 프레임이 0보다 크면 1 빼서 다시 담는다. 뭐 마이너스 적을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해두면 여러분이 간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어떤 시간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를 챙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실전에서 엄청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자, 여기는 지금 0이면 뭐다, 1이면 뭐다, 2면 뭐다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0 또는 1이면 충분한 건데 그거를 0이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쓰도록 확장을 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적 2초 동안 무적하고 싶다. 맨 처음에 120 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총알 맞았을 때. 그 다음에 1씩 지불하면 1초에 60번 지불할 거니까 2초면은 다시 무적 프레임 값이 0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총알 맞았냐 같은 조건들이 다 다시 true가 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랑 총알이랑 부딪혔는데 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이품은 적어가지고 내가 무적이 아니면 한 대 맞은 셈 친다. 그 다음에 총알에 맞으면 일단 무조건 그 총알 친구는 이 게임에서 제외시킨다와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분기 흐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내 캐릭터 위주로 코드를 짠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초기 버전에서는 저런 무적 같은 걸 일단은 신경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건 이제 나중에 진짜로 최종 버전의 커다란 한판, 그러니까 라이프라든가 남은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무적 프레임 같은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총알도 나랑 부딪혔을 때 총알도 사라지게 한다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다라면 내 총알이 다가오면 내 총알이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나랑 부딪혀 있는 동안 계속 나는 처맞게 될 겁니다. 왜냐? 계속 겹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적 프레임을 부여한다라든가 아니면 이 총알 자체를 부딪힌 게 확실해서 이제 이 게임 속 그러니까 캐릭터한테 영향을 줬다라면 완전 XY 좌표로 마이너스 3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엔간에서는 다시는 부딪히지 않도록 저 멀리 보낸다라든가 와 같이 여러분이 신경을 써두시면 될 겁니다. 일단 그거대로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샘플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그 다음에 튜토리얼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를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java 파일 그 클래스 정의 하나 적혀 있을 것이고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클래스 볼이라든가 클래스 obstacle이라든가 클래스 플레이어라든가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뒤에다 extends 한 다음에 드롭을 오브젝트 내지는 드롭을 오브젝트 3D 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장애물 하나하나마다 서로 다른 속도 값을 부여하고 싶다 라면은 그 장애물 인스턴스들 안에 속도, 예를 들면 X 속도에 해당하는 필드 자리가 포함되게끔
클래스 정의 하나 구성하시고 그 중괄호 안에다가 뭐 int velocity x 같은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속도가 적용된다 라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int velocity x를 얼마든지 obstacle 클래스 정의 중괄호 밖에다가 빼놓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된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장애물이 여러 개다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한번 접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종 버전 만들기 전에 살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 지금 초기 버전 실행하는 내용 보면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내 게임 속 세상의 한 물건 하나하나마다 걔네들을 어떤 데이터의 덩어리로서 다룰 것이냐, 어떤 숫자들이 걔네들에 대한 어떤 인생 내지 가치관 내지 이 게임에서의 쓰임새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것이냐를 여러분이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긍정적인 게 있고 먹으면 좋은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 게 떨어지는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떨어지는 무언가 클래스 정의한 다음에 거기다가 불린 뭐 이스 굿 같은 거 해두는 겁니다. 그게 true면 부딪혔을 때 점수를 올리고 그게 false면 부딪혔을 때 점수를 까고와 같은 식으로 나중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좀 더 그럴싸하게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각각 필드를 어떤 형식으로 마련해 둘 것이냐, 그 자리에 어떤 형식 어떤 값을 담을 것이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정답이 있으면 기계가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살짝 신경 써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전에도 늘 그랬듯이 여러분이 선언을 어떻게 누구 중괄호 안에 적어놨냐에 따라 업데이트 내용물, 들어온 내용물 어떻게 적어야 되냐. 여러분이 실제로 적어야 되는 문장들, 수식들, 패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뭐 그림 그리다든가 아니면 패드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끄적거려 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살짝 준비를 해 두시고 본격적으로 접근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그 이제 우리 파란색 주석이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미래 내가 이클립스 이렇게 코드 짤 때 편하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흔적을 남겨두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이게 딱 여러분 이제 최종 버전 만들어야지 이클립스 켜고 3시간 만에 만들 수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맨 처음부터 이클립스를 켜기보다는 일단은 나름의 계획을 한다 생각하고 종이랑 펜을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코드 쪽에 대해서는 순차 분기 반복밖에 못 쓰는데 일단 기본이 분기다 생각하고 그걸 감안해서 필요하다라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추가로 도입한다든가 해서 미리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는 반드시 까먹을 거니까 어딘가에다가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게임 만드는 동안 고려해야 하는 이 게임을 동작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필드 선언 적어가지고 그걸 다 담아뒀다가 꺼내서 쓴다라든가 같이 준비를 해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게임에서 중요한 현상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결과값은 사실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라든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굳이 따로 는 얼마 해가면서 데이터 흐름 발생시켜가면서 여러분이 신경 써서 갖추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사실 우리한테는 독입니다. 우리 지금 예시 코드, 뭐 샘플 어쩌고도 있고 튜토리얼도 있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랑 비슷하게 내가 내 게임 안에서 쓰고 싶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클래스 정의만 살짝 복사해가지고 오려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하면 아마도 엔간하면 빨간 줄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적을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필요한 게 여기에 없고 어떤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뭐 명제 대우라든가 그런 거에 입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자연스럽게 제대로 동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문맥에 몸을 맡겨서 그 샘플 프로젝트 내용들이 동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전부 다 뜯어오면, 그러니까 프로젝트체로 복사를 하면 그럼 당연히 잘 동작하겠지만 요거랑 비슷한데 살짝 다른 걸 만들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뭐 그 공 있잖아요. 볼 클래스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부분만 클래스 정의만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오면은 아마도 엔간하면 100% 확률로 잘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살짝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한 게임 만들고 있고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뭐 샘플 프로젝트 복사해서 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최소한 초기 버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기계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이 비싼 돈을 냈다라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씩 내고 있다라면 정답을 말해줄 가능성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잘 동작하는 코드를 말해줄 가능성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일단은 우리 튜토리얼이라든가 그때 구경해 봤었던 기억을 토대로 내가 지금 일단 화면 한가운데 파란 네모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든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내 머리 살짝 한 바퀴 굴려가지고 딱 완성해서 컨트롤 F11 눌러서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살짝 한 걸음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니까 이제 화살표 누르면 왼쪽 오른쪽 가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거랑 관련 있는 코드 이제 이니셜라이즈 했다 바인드 키인가 뭔가 해야 될 거고 업데이트 했다가 이제 그 인풋 점 어셉트 인풋 했다라면 이제 인풋 점 해가지고 0번 버튼 이번에 누르고 있다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코드 적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딱 필요한 데이터 또 생각났다라면 다시 파란색 네모에 대한 클래스 정의했다가 X 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해 주시고 와 같이 그렇게 한 걸음씩 일단 초기 버전 만들 때는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 예를 들면 뭐 전체 통산으로 한 3시간 정도 하면 이걸 내가 맨 처음에 이걸 바로 짜면 절대로 못 짰을 것 같은 복잡한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그 덩어리를 한 겹 한 겹 입혀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 캐릭터 말고 상대방 캐릭터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만드는 거, 그러니까 현재에다가 한 겹을 더 추가하는 거는 그럭저럭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감각을 일단은 어느 정도 남겨둔 채로 초기 버전만, 초기 버전에 대한, 미안해요. 최종 버전을 만들 때도 초기 버전은 일단 옆에다 놨대요. 초기 버전을 고쳐서 최종 버전 만드는 건 엄청 힘듭니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들어 본 경험만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저 3개의 빨간색 네모를 나중에 3개가 아니라 300개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와 같은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내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게 일단 시간을 충분히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금요일 반이라든가 월요일 화요일 반 같은 경우는 막 60명 90명 이러고 자빠져 있단 말이죠. 돈은 똑같이 받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요약하면 데이터 쪽에 아마도 여러분 발목을 반드시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품은 적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못 짜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품은 어떻게 적을지 몰라가지고 못 짠다? 그건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해 줍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외우면 돼요. 따라서 데이터 쪽이 분명히 발목을 잡을 테니까 이쪽은 코드 적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그거를 내가 종이에다가 펜으로 메모해 두고 아니면 메모장 켜가지고 아니면 파란색 주석 안에다 적어놓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타트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저도 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컴퓨터과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당신들을 어여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쟁이들은 당연히도 더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코드를 짜야 돼요. 그래야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최종 버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는 늘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뭐 계획한데 하루 한다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
조금씩 나눠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한 부분씩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숙달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치 월급을 받아가도록 훈련받은 4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회사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그래 한 가지를 더하면 예를 들면 봅시다.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가 꾹 누르고 있다가 띄면은 뭔가 발사를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만큼 예를 들면 충전이 더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띄었을 때 더 빠르게 날아간다라든가 뭐 대포 쏘는 것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기 모으는 것 같은 거. 그런 상황에서는 봐봐요. 기를 모으는 시점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서 이제 발사를 하는 시점 뭐 이렇게 힘을 리니어하게 올라간다라고 치면 이걸 여러분이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요 시작 시각이랑 끝 시각 두 개를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뺄셈을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를 모았었나 시간을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뗄 때 이 길이가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의 높이가 중요해요.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때가 언제냐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짤 수 있을 거예요. 조건식. 스페이스바 is released, is pressed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false면은 지금 저 사람은 손을 띈 거예요. 그때 이 길이를 내가 재고 싶다라면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프레임에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뗐냐랑 여러분이 미리 키핑해둔 어떤 필드 자리에 담겨있는 값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언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시작했었지? 라는 거를 지금 시점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나중에 쓰일 중요한 데이터다. 지금 눌렀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쓰일 예정이다라면 이 프레임에 여러분이 적절한 필드 자리에다가 언제 눌렀는지 뭐 타임 스탬프 값을 기록해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값을 여러분이 기록을 해둬야 돼요. 나중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금 담아둬야 된다라는 게 아마도 자주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게임 진행하는 동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충분한 데이터를 메모리 위에다가 키핑해 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짜야 되는 거지? 조건식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힘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발사하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같은 것들이 코드를 못 적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런 게 담겨 있는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살짝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적절한 이름 해가지고 선언 적어놔야 되고 거기다가 적절한 값을 과거에 담아둘 수 있게끔 미래를 위해 미리 담아둘 수 있게끔 는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세미콜론 찍어가면서 문장 해가지고 적어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챙겨두시면 이거에 이제 스테이트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얘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그래도 그러니까 초기 버전 어느 정도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초기 버전 구성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최종 버전 만들 때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심적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소모라든가를 덜 하시고 또 그럴싸한 걸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면 그래 이게 아마도 우리 마지막 이론 같은 느낌이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럭저럭 한번 구성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뭐 지금 나 아직 주제도 안 정했다 그런 친구들 많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랑 다다음 주랑 여유 시간에 여러분 프로젝트 자기만의 커다란 거 하나 그럴싸한 거 하나 만드실 수 있게 시간 활용해 볼 테니까 뭐 저한테 늘 물어봐 가면서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래 지금 온 친구들 이게 빌어먹을 출석 시스템이 이 번호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지금 한 30초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입력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거 영상으로